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자, 오늘은 천간 중에서 무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무토, 일반적으로 명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상적으로는 산이라고 얘기하죠. 큰 산. 그래서 무토를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처럼 묵직하고 과묵하고 그리고 남자답다, 뭐 이런 어떤 그 산의 성정을 가지고서 그 산의 물상을 통해서 사람의 성정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단순히 어떤 그 물상만 가지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역학적으로 그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무토의 성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무토가 학문이 되는 겁니다. 학문적 접근이 가능해요. 자, 기토는 습토라고 얘기하죠. 기토는 습토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과연 기토가 습토일까? 무토와 기토는 충을 하죠, 무기충. 물론 충이 약하지만 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갑을병정, 무기경시, 임계할 때 무와 기가 나란히 있죠, 그죠? 그리고 화와 금, 여름과 가을 사이에 무기를 거기다 위치해요. 무토와 기토를. 무토와 기토는 토니까 중앙에서 작용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있어서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다 넣고 있다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개, 주역 8개, 지구를 상징하는 지구의 사시순환을 표상한 문왕 8계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무토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토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무토와 기토가 그 여름과 가을 사이에 지금 기토가 있는 거죠. 기토가. 무토는 이쪽에 있어요. 겨울과 봄 사이에 있습니다. 중토로 보게 되면 태극이잖아, 그죠? 이 태극의 양이 무토고요, 음이 기토입니다. 이 중앙에서 작용하는 건데 이 무토는 그 원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작용하는 거고요, 기토는 이렇게 서남방 쪽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작용하는 위치가 달라요. 이 뭐 계속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줄이고, 그래서 이 그 간산계로 상징되는,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산을 상징하는 간토입니다. 간토, 산. 이게 바로 무토예요. 그래서 무토가 산이 되는 겁니다. 이 기토는 음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광활한 대지를 상징해요. 광활한 대지. 그리고 이 기토는 미시 자리죠. 미시, 지지로 보게 되면 그 미시의 지장간이 뭡니까? 정을기죠. 정을기입니다. 자, 정이 있어요. 정. 그죠? 땅바닥이 그 표면이 굉장히 덥습니다. 이게 늦여름이니까, 여름과 겨울, 가을 사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 표면은 지금 뜨거워요. 이거는 건토죠, 건토. 이건 습토가 아닙니다. 습토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위치가 여름의 끝자락이니까 우리 계절적으로 보면 비가 많이 내려요. 그죠? 그래서 땅이 습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역학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정을기입니다. 이 정, 즉 여름의 과일로 상징되는 그 정화가 이 곤토 자리에 떨어져서 삭혀져서 선별되는 위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이 습해버리면 그 씨까지 썩어버립니다. 땅이 실제 건조해야 그 열매를 받아들여서 삭혀서 알갱이만을 선별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건 건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장간도 정을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습토가 됩니까? 자, 무토는 어떻게 됩니까? 무토는 바로 축토 자리죠. 축토의 지장간이 뭐예요? 계신기죠. 계신기입니다. 자, 봄과 겨울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따뜻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 괴상을 보게 되면 양기가 위에 있잖아요. 하늘에서 지금 양기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꽝꽝 얼었던 뭡니까? 임계, 그죠?
임계에서 이 계가 그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 축토에서는. 이 축토는 땅이 물러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땅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때라고. 그래서 이 계가 위로 올라왔어요. 땅이 축축해지는 거예요. 물러지는 거. 그래서 그걸 뚫고 이 신금이 뚫고 나오는 겁니다. 이 신금은 바로 이 감수계가 저장하고 있던 이 생기잖아요. 생명의 씨앗. 그죠? 이게 땅이 물러지기 시작하면서 위로 솟아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간토가 이 수를 극함으로써, 토극수함으로써 이 신금으로 상징되는 이 생명의 씨앗이 이 땅을 뚫고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상과 그 문자를 가지고 그리고 계절의 이치를 가지고서 이해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무토는 산, 기토는 뭐 밭, 그리고 뭐 기토는 뭐 습토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이건 논리학이죠. 이 사주 명리학은 논리학이에요. 논리가 깨지면 안 돼요. 논리학이자 계절학이자 인간학이자 자연학입니다. 이게 다 버무려 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간산계와 그 무토가 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받아 가지고 이 무토는 산이니까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 논리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공부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재미.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주역 사주 강의 상권 137쪽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무토는 괴상이 간산계로서 땅에 양이 터치하고 있는 형상이다. 그죠? 이렇게 양이 맨 위에서 지금 땅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장간의 계수가 녹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축축해지고 있다. 땅이 따뜻해지니까 물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이 계신기가 되는 겁니다. 계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무토는 양토죠. 기토는 음토입니다. 사계절을 돌리는 지축입니다. 지축. 서로 마주보고 있죠. 자, 무토가 있고요. 기토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의 지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충이 되는 겁니다. 무기충. 이게 무와 기가 그냥 나란히 있으면 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갑과 경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와 기도 마주보기 때문에 충이 가능한 거죠. 마주보고 있지 않으면 충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자, 무토는 축방에서 그죠? 양이 주관하는 건도 세상을 시작하죠. 토극수, 목극토 해가지고 상극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천 세상은 그 먹이사슬이라는 게 존재해요. 먹이사슬, 그죠? 나무가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 어떤 그 양분을 탈취하죠. 그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이사슬이 끊어지면 이 세상은 멸망하지. 기토는 뭡니까? 미방에서. 미방에서 음이 주관하는 건도 세상을 시작하죠. 건도는 화생토, 토생금입니다. 즉 상생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는 종교가 시작되는 후천 세상,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두 개의 음의 위에 양요가 접촉하고 있는 간산괴, 맨 위에 양이 두 개의 음을 접촉하고 있어. 땅속에 잠자던 씨앗이 깨어나 기척을 하는 양기의 상이다. 즉 이렇게 사이에서 저장되고 잠자고 있던 것이 이렇게 깨어나서 밖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즉 그 계신기처럼 이렇게 그죠? 물이 나와서 축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무토는 차가운 북방에 차가운 감수가 품고 있던 생기를 깨워 곤도를 정결시키고, 그쵸? 후천 상생성을 정결시키고 건도를 시작하게 한다.
마침과 시작이죠. 그죠? 후천 세상을 마치게 하고 선천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그것을 주관하는 종시의 성정이 있다. 무토는 간산계로서 종시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주역 그 문왕 8계도로 보게 되면 간방이죠. 간방. 우리나라가 간방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시를 움켜쥐고 있다. 이런 어떤 주역적인 설명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자, 감수가 생명을 품고 있는 모습은 서남방의 곤토가 열매를 받아들여서 순백하게 정제한 생명의 씨앗. 이게 건으로 상징되는 신금이죠. 자, 곤토가 품고 있는 생명의 씨앗을 남성을 상징하는 간토 그 양이 극함으로써 음이 주도하는 건도를 종식하고 생명을 깨워 양이 주도하는 건도를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설명한 겁니다. 자, 무토는 산의 형상으로 고요하여 이제 무토의 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빈 것 같다. 우리가 산이 고요하잖아. 그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은 산이 끌어안은 온갖 생명이 존재한다. 그죠? 이 무토가 감수계를 극함으로써 생명을 끌어내는 거야. 생명을 깨워내잖아. 그 얘기예요. 생명을 깨워 만물이 자라는 바탕이 되듯이 무토의 성정은 포용성, 관용성, 중후, 과무, 드러내지 않는 리더십. 그죠?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서 리더십이 보여요. 고집이 있죠. 무토는 생명을 깨워 선천 건도를 시작하게 하는 바탕이며 상극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대인배의 성정이 있다. 그 장군감이에요. 장군감. 그 사람으로 비교하게 되면 어떤 장군의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무토 일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여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남성적인 모습이 보여요. 어떤 일을 해도 리더를 하게 됩니다. 리더. 그 예를 정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답고 밝으면서도 부드러운 성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토는 외형적으로는 어떤 뭐 예쁘고 안 예쁘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남성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은 멈춰 있잖아. 그치? 그래, 고정성,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 성정이. 그죠? 과묵하고 묵직하고 남자답죠. 자, 볼까요? 자, 간산계죠. 그죠? 양입니다. 양. 청간으로 무토라고 하고요. 일단 산이죠. 그죠? 생명을 시작하게 하고 생명을 품고 있어요. 종시라 했죠. 후천을 종식시키고 그 선천을 시작하게 하는 기운. 그래서 무토의 성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거나 일을 끝마치거나 이거에 있어서는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내려요. 양이 주관하는 선천을 시작하고 지도자, 리더, 대인배 이런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토를 극하는 것은 목이죠. 목극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목이 이 간산계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란다. 그것이 바로 봄의 시작인 간목입니다. 간목. 간목이 이 간산계, 즉 무토를 토극수함으로써 선천 세상을, 상극 세상을 시작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무토를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